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지프 어벤져 시승 행사 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지프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 지프 어벤져입니다. 사실 들어봤을 때는 차량 크기가 조금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마주하니까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가 좀 인상적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두 개 트림으로 구성이 되고요. 런지튜드, 얼티튜드 두 가지 트림이고 가격은 5,290, 5,690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하위 트림은 받을 수 있겠지만 상위 트림은 좀 50%만 받는 가격이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가 인상적입니다. 이제 지프 브랜드의 ECM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 쓰이던 플랫폼을 전기차용으로 좀 개조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행할 때 특징에서 또 묻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 주행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차량의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프 브랜드의 여러 가지 디자인 특징들이 녹아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팩트한 도심형 SUV라는 얘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이 되는 것 같고요. 전면부에 이 지프 브랜드의 세븐슬롯 그립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모두 이제 막힌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막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드램프도 굉장히 좀 작은 크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전면부의 인상을 보면은 이 지프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다부진 인상 그리고 레닝게이트에서도 봤던 그러한 인상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차량의 측면으로 오면은 굉장히 낮은 전고가 인상적입니다. 지프 브랜드의 차량들이 이제 좀 작은 차량들이 없었잖아요. 뭐 레니게이드가 있긴 했지만 가장 지프 브랜드가 출시했던 차량 중에 가장 작은 차가 이 어벤져입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좀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휠베이스 자체가 기존의 지프 브랜드가 출시했던 요 정도 크기의 차량들보다는 뭐 길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길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하게 되고 짧은 앞뒤 오버행으로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차량의 측면부에 보면은 뭐 에너지 소비 등급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작은 글라스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요 위쪽에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전기차 충전구는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DC 콤보 형태의 전기차 충전구를 차량 측면에 마련해서 충전 편의성도 조금 높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로 오게 되면은 각진 형태의 이렇게 지프 브랜드가 보여줬던 헤드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점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 역시 전면부처럼 상당히 좀 각진 이미지가 강조된 하지만 끝에 모서리가 좀 라운드 처리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특징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전동식 게이트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상당히 좀 반가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자체의 공간도 넓고 이 플로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공간 더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들어보면은 타이어 수리 킷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바닥 소재는 그냥 부직포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차입니다. 실내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자, 일단 시트 먼저 보면은 지프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시트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러한 무늬들 패턴들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프 차량에서 봤던 특징이기도 하죠. 실내가 그렇게 뭐 고급감이 좋은 차량은 아니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좀 지프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이기도 하겠고 작은 차량이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의 전기차들이 사실 버튼을 줄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프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친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동을 켤 때는 브레이크를 바르고 그냥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전기차의 전원이 들어오면서 힐링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은 친숙한 지프 브랜드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무늬들, 이러한 디자인 형상들도 지프에서 익숙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주행 보조 시스템도 충실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얼티튜드 트림인데요, 상위 트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조금 더 큰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10.2인치 정도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메뉴를 위한 홈 버튼이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차량과 관련된 설정을 볼 때는 이 부분에서 확인하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ADAS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도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자체의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세그먼트에 적합한 이러한 소재들로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금 일부러 좀 제거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커버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커버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시승 차량은 지금 빼놓은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버튼 형태의 기어 변속부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이 센터 공간의 활용도가 정말 커졌습니다. 뭐 기어 노브도 사라지고 아래쪽에 공간도 굉장히 좀 넉넉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향의 이 지프 브랜드가 이러한 수납 공간이라든지 편의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던 점들이 있는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는 확실히 좀 장점을 이 부분에서는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 앞쪽에도 이렇게 트레이처럼 형태의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에 상당히 깊은 공간이 있어서요, 거의 한 500ml 벽이 끝까지 들어갈 정도의 깊이이기 때문에 차가 움직여도 벽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시트로 와보면요, 조수석은 사실 상위 트림에도 불구하고 수동 조작해야 되고요, 운전석만 지금 전동식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마 시트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작은 차지만 쏠쏠하게 이러한 편의 기능들 마련되어 있고요. 자, 2열 공간은 2열 공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죠. 무릎 공간이 지금 제가 키가 170인 제가 탑승을 해보면 무릎 공간이 지금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오는 상태이고요. 시트 포지션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2열 공간에 앉았을 때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실제 무릎 발을 놓는 공간도 조금 좁긴 하지만, 지금 이 어깨 공간이라든지 헤드룸 공간 이런 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측면이 굉장히 어깨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좁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썬루프가 이제 수납되는, 접혀서 수납되는 부분 때문에 여기가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 전방 2열에 앉았을 때 전면부 시야가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2열 시트는 따로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6대4 형태, 분할 형태로 폴딩되는 2열 시트를 갖추고 있고요. 작은 차기 때문에 조금 2열 공간의 공간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실용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본인 안쪽에는 이렇게 구동계 쪽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CMP 플랫폼,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프렁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납 공간이 조금 줄어든 건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스텔란티스 그룹은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지프 어벤져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지프 브랜드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에는 소개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프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를 만나게 되는 날이 오긴 오네요. 뭐 지프 브랜드 하면은 오프로드의 대명사로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고, 이 특유의 독특한 이 아이코닉한 디자인 때문에 더 사랑받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이 더해진 지프 어벤져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캐스퍼 일렉트릭 때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작은 차에 전기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됐을 때의 장점이, 좀 더 프리미엄한 차량에 이제 전동 파워트레인이 달렸을 때보다 이렇게 작은 차에 전동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차량을 이제 만날 때 더 감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작은 차들 만나다 보면은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면서 그런 단점이 싹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행할 때는 오로지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노면 마찰음 정도만 들릴 뿐이고,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터널 지나갈 때면 뭐 엔진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만 하고, 옆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만큼의 소음이 들어오던 차량들이, 뭐 기존의 지프 레니게이드도 그랬고요, 이런 소음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조용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을 주행하다 보니까 이 차량의 안쪽에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좌우 조수석 앞쪽과 운전석 앞쪽, 그리고 요 앞쪽 조수석 앞쪽에 바 쪽에 이제 길게 나오게 되고요, 8가지 색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기존의 지프에서 사실 엔트리급 모델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었던 디자인 요소들이 되겠죠.
아까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ECMP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은 기존에 뭐 레니게이트라든지 스텔란티스 그룹의 여러 차종에 쓰였던 내연기관 기반의 전기차를 만들 때 ECM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스텔란티스 그룹은 앞으로 스텔라, STLA라고 부르는 이 스텔라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스텔라 플랫폼은 작은 차, 지금 이 어벤져급의 작은 차부터 그랜드 체로키 같이 큰 차량까지 다양한 전기차, 전동화 차량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이 ECM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주행 특성 자체가 전기차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의 중간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 전기차들을 타보면 상당히 좀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전기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차량의 무게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작은 차일수록 조금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ECMP 플랫폼 기반의 지프 어벤져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이 조금은 더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점들도 느껴지는데요. 아마 주행을 직접 해보시려면 요즘 차량들보다는 조금은 더 좌우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전에 지장받을 만큼 뭐 출렁출렁 된다는 느낌은 아닌데, 기존에 탄탄했던 이 하체를 가지고 있는 요 정도 크기의 전기차들을 탈 때보다 노면의 요철에 조금만 더 차량이 크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 지향의 이 지프 브랜드의 차량들의 특징이 이 전기차에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넘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에 크게 지장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좌우 롤은 어느 정도 좀 느낄 수가 있는 하체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반가운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무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량이 크게 뭐 왼쪽으로 기운다, 뭐 오른쪽으로 기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노면의 작은 요철에 좌우로 반응하는 것들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향 시승을 킨 상태인데 이 소리가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심장 박동 같은 소리, 뭐 시계 초침 같은 소리, 이런 것들이 좀 혼합돼서 구성된 이 소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조금 지프 브랜드의 젊은 차라는 것을 어필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전기차기 때문에 가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0에서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9.4초인데요. 사실 이 수치는 뭐 그랜드 체로키보다도 오히려 좀 빠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치가 수치인 만큼 뭐 폭발적인 가속력보다는 내가 원하는 순간에 추월하기 수월하고 원하는 순간에 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지프 레니게이드를 시승하면서 뭐 그때는 뭐 디젤 모델이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시승 경험이 정말 좋지 않았던 차량 중에 하나가 지프 레니게이드였거든요. 시끄럽고 뭐 가속감에 있어서나 주행성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도 못했었고, 특히나 파워트레인이 정말 시끄럽고 진동도 심하고 스트레스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어벤져에서는 뭐 그러한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전혀 다른 파워트레인이니까요. 그리고 차량의 곳곳에 보면은 이 지프 브랜드만의 아주 독특한 디자인 요소들도 보입니다. 이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하나를 바라보는 뭐 아이콘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휠에도 보면은 이 지프의 세븐슬로 그릴이 있는 지프 브랜드 특유의 아이콘도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차량 곳곳에 운전자가 이 지프 브랜드에서 느끼는 감성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더해져 있다는 부분도 어벤져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하지만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얼티튜드 트림, 상위 트림은 5,690, 하위 트림인 런지튜드는 이제 5,290만 원인데요. 런지튜드는 전기차 보조금을, 정부 보조금을 이제 100% 받는 가격이긴 하지만, 얼티튜드는 이제 50%만 받는 가격이긴 하죠. 뭐 지자체에 따라서 보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하위 트림은, 엔트리 트림은 뭐 4천만 원 중후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지프 어벤져가 모든 사람을 만족할 만한 전기차라고 또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실내의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요즘에 나오는 경쟁차들, 그러니까 뭐 국산 전기차, 뭐 기아 EV3만 해도 굉장히 실내 품질이 뛰어난 차량이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프는 조금은 좀 아쉬운, 손에 닿는 부분들이 좀 거친 부분이라든지 소재 고급감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개인 취향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그래도 지프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프에 녹아있는 다양한 요소들 만끽하실 수 있는 차량이 지프 어벤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이 주행 모드 아래쪽에 이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주행 모드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어벤져의 장점인데요. 역시나 지프 브랜드답게 뭐 샌드, 머드, 눈길, 다양한 오프로드 주행 모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건 망설임 없이 도로를 주파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오프로드 주행도 하긴 했었는데 뭐 오프로드 주행이라고 할 만한 뭐 도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혀 뭐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주행할 수 있었던 차량이 지프 어벤져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네요. 바로 이제 배터리 제조사가 되겠죠. 요즘 워낙 화재 이슈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지프 브랜드에서는 삼성 SDI와 CATL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삼성 SDI 배터리가, 그리고 순수 전기차에는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사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벤츠 EQ2의 화재, 아무래도 배터리 제조사 쪽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페르시스의 배터리가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벤츠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기본적인 하드웨어, 이제 배터리 하드웨어가 이제 페르시스의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화재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CATL이나 BYD 같이 오랫동안 이 배터리를 만들어 왔고 기술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이 배터리 회사들의 제품들은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어느 정도 걱정을 좀 덜어내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 배터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이 배터리 제조사들은 그래도 조금은 더 걱정을 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